다음 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함정일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뭔가 끝을 내야 했죠. 이대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었으니까. 저녁 8시 모텔을 나왔습니다. 경찰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못 가게 할 테니까. 택시를 탔죠. 마린시티로 가주세요. 차창 밖을 봤어요. 부산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수진도 이 길을 걸었겠죠. 은별이를 생각하며 희망을 품고. 하지만 결국 9시 반 마린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벤츠가 보였어요. 아무도 없었죠. 30분 일찍 온 거였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수상한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분명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앉았던 그 자리.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차가웠죠. 십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누가 올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십시 정각.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사람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양복 입은 중년 남자. 여러 번 만났던 사람. 오셨네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말이 필요했어요. 당신과. 무슨 말이요? 남자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내야 해요. 이 모든 걸.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정보는 공개됐어요. 파장이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부른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려면 진작 죽였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죠. 그럼 왜요? 진실을 말하려고요. 남자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담배가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죽을 거예요. 곧. 누가 죽여요? 제가 배신했거든요. 무슨 배신이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저는 북쪽 사람이에요. 간첩이라는 뜻이죠.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내려왔어요. 임무를 받고 남쪽에 정착했죠.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쳐버렸어요. 이 모든 게 거짓된 삶이.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언제요? 수진 씨를 만나면서요. 어떻게요? 남자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명령이었어요. 수진 씨를 감시하라고.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제거하라고.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딸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평생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보호하기로 했어요. 명령을 어기고 결국 실패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를 지키지 못해서. 당신 딸도 지키지 못해서.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약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별이 얘기하세요. 자세히는요. 들려드릴게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제거됐어요. 수진 씨 남편을 협박하기 위해. 정보를 토해내게 하려고.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버텼어요. 딸이 죽는 걸 보면서도 정보를 지켰죠. 왜요? 왜 그랬어요? 그 정보가 공개되면 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권력층의 부패가 드러나면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분은 믿었어요. 딸 하나의 희생으로 수백만 명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인데.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신념이죠. 굳건한 신념. 저는 평생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분이. 그리고 결심했죠. 그 신념을 지켜주자고. 수진 씨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3년 전에 처형됐어요. 고문당하다가 정보를 안 불어서 결국 죽었죠. 수진은 몰랐겠네요. 모를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남자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제가 USB를 벤치에 숨긴 거예요. 당신이요. 네. 수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거든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왜 바로 안 주고 벤치에 숨긴 거예요? 추적당하고 있었어요. 저도 당신도. 직접 주면 위험했죠. 그래서 벤치에 숨기고 당신이 찾게 놔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죠. 당신이 어떻게 할지. 공개할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이라면 그럴 거라고.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어디 가세요? 가야죠. 더 있으면 위험해요. 당신이. 저는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오전에 북에 보고가 들어갔대요. 제가 배신했다고. 제 가족이 처벌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곧 제거될 거고요. 도망가야죠. 어디로요? 어딜 가든 찾아낼 거예요. 그들은 그래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리하죠. 그럼 어떡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제 선택이었으니까. 남자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요. 멈춰섰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은.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박민수예요. 오랜만에 말해보네요. 진짜 이름을. 고마워요. 박민수 씨. 뭐가요? 수진을 지키려 했던 것. 진실을 전해준 것. 남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키지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노력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보가 공개됐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알아요. 잘 지내세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희생자구나. 이 거대한 판의 희생자. 수진처럼, 은별이처럼, 그 남편처럼 모두 희생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위험할 테니까 다른 모텔로 갔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에 누웠죠.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박민수, 수진, 은별이 모두.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어요. 부산서 신원미상 남성 시신 발견. 해운대 앞바다. 총상 추정.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민수일까? 사진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알 수 있었죠. 박민수였어요. 죽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 결국 제거당한 거예요. 또 한 명의 희생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자였어요. 뉴스 봤어요. 네.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이 간첩이었대요. 알아요. 어떻게요? 어젯밤에 만났어요. 뭐라고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랬군요. 당분간 숨어 있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 많은데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누군가는 쫓기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북 고위층 부패 의혹, 국제사회 반응, 남북관계 냉각, 정부 대응. 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왔죠. 수진의 정보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연락 왔어요. 위협이 줄어들었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정말 안전한 거냐고 물었죠. 100%는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죠.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저녁에 벤치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앉았어요. 수진이 앉았던 자리에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수진아, 중얼거렸습니다. 해냈어. 당신이 원하던 걸. 정보가 공개됐어. 세상이 알게 됐어. 비록 당신은 은별이도 남편도 다 떠나갔지만 헛되지 않았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 하지만 상쾌했어요. 뭔가 끝났다는 느낌. 그리고 시작됐다는 느낌. 2달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위협도 거의 없었죠. 가끔 이상한 전화가 오긴 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가 있었어요. 탈북자 지원 단체. 열어봤죠. 안에 사진 한 장. 수진과 은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해 보였어요. 편지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가지셨으면 해서 보냅니다. 수진 씨가 생전에 당신 얘기를 했었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고마워요. 수진 씨를 기억해 주셔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은별이가 웃고 있었어요. 해맑게 엄마 품에서. 이 아이는 몰랐겠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줄 수진도 몰랐을 거예요. 딸의 죽음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죠. 매일 볼 수 있게. 잊지 않기 위해. 3달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북 정권 고위층 일부 숙청. 권력 내부 분열. 개혁 움직임 포착. 수진의 정보가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 그날 밤 벤치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수진아, 말했습니다. 보고 있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당신 남편이 원하던 것, 은별이의 희망이었던 것, 이루어지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도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가며. 그날 이후로 매주 한 번씩 나가요. 그 벤치에 수진을 생각하며 은별이를 기억하며 앉아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북에서 개혁 조치 발표, 부패 관료 처벌, 일부 제도 개선. 완벽하지는 않았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됐어요. 수진의 희생이, 은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희생을, 그 의미를. 가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봉사해요. 수진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도와주려 노력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그들을 기리는 길이니까.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북에서 새로운 변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권력의 감시가 약해지고 자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수진이 그랬던 것처럼, 은별이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이제 북의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을 위해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벤치로 나갑니다. 저녁 7시, 수진이 좋아하던 시간. 앉아서 바다를 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름다웠어요. 수진아, 은별아, 하늘에서 보고 있어.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세상이 변하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들이 꿈꿨던 세상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 봄바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일어서려는데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죠. 젊은 여자였어요. 수진 언니 친구였던 그 사람. 오랜만이에요. 놀랐어요. 살아계셨어요. 숨어 지냈어요. 위험했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군요. 여자가 바다를 봤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요.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어떻게요? 꿈에서 만났어요. 며칠 전에. 언니가 웃고 있었어요. 은별이 안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말했대요. 고맙다고. 당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언니의 뜻을 이뤘잖아요. 진실을 밝혔잖아요. 세상을 바꿨잖아요.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조금 나아졌을 뿐이에요. 그거면 됐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야 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어디로요? 멀리, 안전한 곳으로. 행복하세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요. 언니 대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봄바람 속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죠. 끝없이, 쉬지 않고. 그게 인생 같았어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멈추지 않는 거. 계속 나아가는 거.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벤치를, 수진이 앉았던 곳, 은별이를 그리워하던 곳, 희망을 품었던 곳. 안녕, 수진, 은별, 박민수, 모두 당신들을 잊지 않을게. 평생.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일로. 집에 도착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죠. 수진과 은별이 웃고 있는 사진. 내일은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탈북자 센터에서 봉사하고, 저녁엔 또 벤치에 가고,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대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30대 여성. 딸과 함께 왔다고. 남편은 북에 남았다고.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수진처럼. 또 다른 수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답장을 썼습니다. 내일 만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보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떠 있었죠. 은별이.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에 하나가 은별이일까? 수진일까? 그들을 기억하는 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날,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악몽도 없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따뜻한 햇살.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수진과 은별이. 오늘도 힘내볼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 나도 조금 나아졌어. 그게 의미 있는 일이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봄날, 완전한 봄, 새로운 시작의 계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된다고. 은별이는 떠났지만 그 희망은 남았다고.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탈북자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여자가 앉아 있었죠. 어린 딸을 안고 나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눈빛.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여자가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 하지만 따뜻한 손.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약속할게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눈물.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은비야. 엄마 기뻐서 그래. 은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별이와 비슷한 이름. 이것도 인연일까? 운명일까?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엄마와 함께, 안전하게. 은별이가 못 누렸던 것을 이 아이는 누릴 거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사연을, 어려움을, 희망을 모두. 그리고 도울 방법을 찾았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날 저녁 다시 벤치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수진아,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당신처럼 딸이 있는 사람. 은비라는 이름이야. 은별이랑 비슷하지. 이번엔 지킬 거야. 잘 도와줄 거야. 당신처럼 슬픈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해. 파도가 대답했어요. 밀려왔다 밀려가며 계속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를 쓰다듬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수진과의 만남. 그 이야기.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의미는 계속돼요. 영원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은별이일 거예요. 수진과 함께 하늘에서 웃고 있겠죠. 이제 괜찮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과 은별이. 마지막으로 잘 자. 내일 또 만나.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 부산 마린시티의 그녀.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사랑, 그들의 희망. 모두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끝.